파장이 이제 커지는 거죠. 그렇죠. 네. 한국의 투자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근데 한국에 짓는다고 하게 되면 이거 과연 뭐 어디로 노릴까? 적합한 장소일까라는 생각은 저는 솔직히 안 듭니다. 그리고 한한령 관련된 쪽의 이슈는 제가 보기엔 너무 확대 해석하지 말자. 그래서 아마 오늘 이쪽은 저는 한번 파시는 게 좋겠다. 네. 자, 우리 미국 시장 한번 분석해 볼까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에서 완벽한 아니면 뭐 기술적으로는 아주 멋있는 패턴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는 밀려도 나 지지하는 데 있다라는 거를 지금 벌써 2, 3일째 보여주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면서 지금 단기 이동평균선들은 지금 크로스가 완벽하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 뭉치는 선이 말씀드렸던 만천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확보하고 이렇게 슥 하고 움직이는 거 참 좋습니다. 이런 패턴들 나오게 되면 보통 한번 위쪽으로 시도했다가 잠깐 좀 이것저것 좀 지켜봐야지 그러고 했다가 확인되면서 이렇게 턴하는 거 완벽한 N자형의 패턴이죠. 네, 이러면 미국은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엔 약간 우리도 한 2,450, 2,500 가면서 좀 경계감이 있던 게 이제 약간 사르르 무너지는 모습들이 경계감이 무너지는 모습. 경계감이. 네, 그게 좀 보여지지 않나라는 쪽인데 일단 어제 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이럴 줄 알았어요. 연준에서 아무리 뭐 막 과격하게 겁주고 우리 저 블러드형 네 7% 네 막 던지고 자세히 보니까 내년에 투표권도 없고 네 그런 상황에서 야 그래도 시장 너무 빨리 움직이면 안 돼. 누가 할래? 저는 우리 블러드형 이런 쪽으로 막 공격적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의사록 딱 보니까 우리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그게 그렇죠. 예, 확인이 되면 속도 조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12월은 일단 맥스로 50bp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지금 또 어제 나왔던 골드만삭스인가요? 예, 여기서 나온 얘기 보게 되면 내년 3월까지 한 100bp 정도 일단 스톱 뭐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또 3월 달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생한 지 1년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맞물면서 그때 나왔던 이후의 물가 수준은 좀 약간 좀 플랫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흐름들이 좀 담겨 있다고 하게 되면 그런 쪽으로는 움직이는데 이럴 때가 무서운 거죠. 금리 안 올린다라고 했었을 때 그런 때 뭔가 안도해 놓고 뭔가 여러 가지 변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나왔던 것 중에서 가장 또 눈여겨봐야 될 거는 이런 얘기 나오자마자 달러 하락 그리고 또 금리 또 쭉 밀리고 이런 현상이 나왔다는 거는 이제 약간 목에 찼다고도 볼 수 있는 상황들이죠. 근데 거기서 나왔던 거 체크해 보게 되면 이제 지금부터는 금리 관련된 연준이 어떻게 할까라는 얘기는 대충 이제 마무리는 져갈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정도의 주가가 뭐 고점 대비해서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20% 하락한 또 나머지 글로벌 국가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고점에서 하락한 주가가 내년에 발생할 수 있는 경기 침체까지 반영한 주가일까? 아니면 실적 앞으로 더 하향될 텐데 기업들이 이것까지 반영한 현재 주가일까? 이거에 대한 이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또 경기 침체 강도가 얼마인지 아니면 이렇게 급하게 금리 올렸는데 뭐 시장이 아무 일 없듯이 그냥 괜찮아 이제 그동안 고생했어 자 다들 힘내 라고만 해서 넘어갈지 아니면 또 저희가 모르는 또 뭔가 사건이 터져서 저희를 괴롭힐지 이런 후폭풍들이죠. 이거를 계산해 나가는 단계인데 후폭풍은 나와야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모릅니다. 어떻게 뭐가 펼쳐질지. 네. 미리 알면은 뭐 블랙스완이 아니죠. 미리 좀 알려주세요 좀. 네? 그래서 안희화 교수의 네. 그 빙의를 해서 말씀드리면 네. 궁금하면 500원. 그렇습니까? 네. 왜 북한 사투리야? 예, 교수님의 그 강의를 많이 듣다 보면은 그런 말투가 바로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됐었을 때 나오는 변화, 거래도 약간 미국 시장에서 좀 돌리는 모습들이 좀 나오죠. 네. 그래서 근데 아직까지는 멀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미국은 일단 오늘로 끝, 또 내일 가면은 휴장, 또 금요일 날 반장 이러다 보니까 미국의 모멘텀은 좀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이제 이 정도로 해서 이번 주 거의 마감되는 쪽인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제 이쪽으로 넘어갔죠. 근데 보니까 어제 나왔던 뉴스 중에서 아마 이제 그냥 중국 쪽 동향 보고 국내 증시 같이 연결되는 이런 구조가 이제 나올 것 같은데 중국에서 LPR이라고 하는 또 중국의 기준금리 네. 이쪽 인하 가능성이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그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네, 이렇게 하다간 우리 경기 부양 시기 놓쳐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이거 인하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이제 기대감은 와 이제 중국이 드디어 경기 부양하는구나 라는 쪽으로 갈지 몰라도 환율이 안 좋죠. 네, 위안화는 또 약세로 갈 텐데 그러면 원화 약세와 같이 또 이어지면서 약간 그림이 좀 그런 거 아닐까라는 부분들. 근데 실질적으로 이 상황 쪽에서 그 중국이 움직이는 반응을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하는구나라는 쪽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종목들이 움직일지 아니면 환율 보면서 외국인들의 관망 또는 만약에 반대로 매도가 나온다라고 하게 됐을 때는 그에 따라서 좀 시장이 축 처질지 이것도 계산하는 게 앞으로 변수 같습니다. 네. 네. 그 아무래도 중국 근데 이 발언을 한 게 이제 리커창 총리다 보니까 그렇죠. 그 아무래도 이제 경기 부양이라든가 뭐 제로 코로나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년 봄쯤 전체 그 지방 성장관들까지 다 바뀌고 난 다음에 네. 완전히 시진핑 그 체제로 바뀐 다음이 되지 않겠냐라고 기대했는데 이게 실제로 일어날지 립서비스일지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근데 하도 지금 동력이 없다 보니까 뭐라도 좀 던져야 될 것 같은 상황 쪽에서 그렇게 나왔다는 거는 뭐 의미는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아마 본격적으로는 그래도 되게 신기한 게 지금 중국의 어제도 보니까 뭐 그 팍스콘 공장에서 거의 뭐 집단 난투극을 벌이더라고요. 그래요? 보셨습니까? 그 노동자들하고. 전 아름다운 것만 봐요. 그렇게 아름다운 것만 보시는 사업을 어떻게 하십니까? 사업은 거의 개싸움. 네. 네. 근데 그런 영상이 보니까 중국도 참 이제 뭔가 불만 때문에 제로 코로나? 네. 이 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나오는 불만이 만만치 않겠구나.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을 수 있는. 그렇죠. 아무리 누른다고 하더라도 뭐 약간 일당 독재 국가 쪽에서 뭘 관리를 하려고 누른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인간입니다. 그렇게 누르게 되면은 나 죽겠는데. 그렇지. 예, 이러다가 내 밥도 못 먹고 내가 죽겠는데 무슨 독재의 그 이게 더 중요합니까? 그러면 요거 관리할 때가 좀 온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랬었을 때 나올 수 있는 파장들 한번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어쨌든 긍정적인 그 기대감을 네, 뭐 소위 산타랠리가 됐든 이게 가질 만한 여러 요소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우리 국내 증시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미국 증시와 우리가 또 커플링이 될 거냐, 디커플링 될 것이냐도 있으니까. 네, 이럴 때는 그냥 헤어져요. 헤어져요? 네, 디커플링 돼서 우리 어제 민재기 팀장이 그러는데 우리 관계 그러면 곤란해져요. 그런 관계셨어요? 아니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그 가족분들하고 네. 가족분들하고 제가 틀렸다고 욕하시면 우리 관계 곤란해져요. 그럼 복잡한 관계 설정부터 들어가시는군요. 네, 괜찮습니다. 제가 틀렸으면 욕을 하십시오. 네, 잘못하면 욕을 먹어야 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저희는. 네. 그래요. 시원하게 욕해드릴게요. 예? 네. 그래서 한국 증시의 동향을 보면은 일단 최근에 일단 거래는 조금 줄어가지만 네. 이 상황에서 이 완벽한 크로스가 지금 나오기 직전이죠. 그래서 이런 단계 쪽에서 그래도 2,400선에 대한 지지 아니면은 속도 조절 잠깐 본 다음에 이제 돌리려고 시도를 하겠죠. 이런 쪽에서 변화는 나쁘지 않다. 그리고 또 외국인들이 주식을 이렇게 뭐 장중에는 어떻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종가상으로는 그래도 계속 플러스로 돌려주는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심리적인 위안들이죠. 그래도 외국인들이 적어도 안 파는구나, 좀 사주긴 하는구나 라는 쪽으로 나왔을 때 어제도 보니까 코스닥이죠.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월등히 강하기 시작하면서 턴도 이런 자리에서 턴 나오는 거. 참 사람 다 죽였다가 뭐 탈탈 털었다가 이제 이런 자리에서 나오는 거. 그러면 오늘도 약간 돌리기 시작하게 되면 한 700간 뭐 30선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또 시도 나오겠죠. 이런 거 봤을 때는 어제도 코스피 쪽도 코스피 쪽이겠지만 코스피 쪽에 대한 자신감보다는 많이 떨어졌다가 거기서 수급 들어오니까
코스닥이 움직이는 동향 보게 되면 또 어제 보니 어떤 섹터 좀 되겠다 싶으면 그냥 우르르 다 몰려가지 않습니까? 이런 거 봤을 때 그리고 또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 잠깐 드렸거든요. 코스닥 지금 중소형주가 되려면은 지금 어떤 충분히 어떤 시장에 매수자가 없는 마당에 저 예탁금 보니까 또 47조대로 내려오더라고요. 50조대 못 넘고 다시 47조대. 근데 신용은 들어옵니다. 네. 신용이 들어오면서 중소형주가 좀 약간 활력을 내는 현상. 물론 이거 또 쭉쭉쭉 올라오게 되면 안 좋죠. 안 좋은데 그런 현상이 보강되면서 나오는 변화라고 보게 되면 그나마 좀 활력이 돌아가지 않나 라는 쪽에서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은 일단 적어도 개파락한때 부분까지 나온다 그러면 2460선 뭐 이 정도까지는 또 돌리려고 시도를 당장 오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지금 갭 나온 부분을 다시 시도하겠죠. 네. 근데 갭 쪽에 부근을 시도했다가 여의치 않다 그러면 그때 또 빠지는 게 또 변화라고는 하겠지만 지금은 이 정도 또 원화 강세 또 지금 금리 좀 떨어진 부분들 보게 되면 고개는 좀 들으려고 시도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루를 잘 살까? 투자의 아이디어, 종목 아이디어 한번 볼까요? 네, 그래서 지금 오늘 봐야 될 쪽에서는 일단 전기차 관련주가 왜 파란색으로 했죠? 졸면서 졌나 봐요.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거 뭐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팔아야 되나? 그런 거 아니고요. 일단 죄송합니다. 이거를 바로 실시간으로 바꾸는 이 아름다움. 네. 이게 이제 어제 만든 건데 제 생각에는 네. 어제는 전기차를 파는 거였어. 근데 오늘 나스닥이 올랐네. 아, 사자. 이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가 이거 쓰고 그냥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종목이 왜 나갔을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가끔 실수합니다. 네. 자주. 네. 예. 예. 네. 아니, 농담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관련 쪽에서 어제 이제 대통령과 또 머스크 형님하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가운데서 한국에 뭐 투자할 의향이 있습니까? 뭐 그러면서 얘기했었을 때 나왔던 이제 머스크 형님의 한마디 파장이 이제 커지는 거죠. 그렇죠. 한국의 투자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그러면 테슬라가 그래? 뭐 한국의 그러니까 저희는 입장이 그렇죠. 그냥 테슬라란 거보다 어차피 우리는 2차전지 배터리란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가 됐든 간에 지금 전기차들이 배터리 만들어야 전기차를 출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 쪽에서 어차피 우리는 약간 갑의 입장이야 라고 생각했던 게 테슬라까지 만약에 기가팩토리가 한국에 들어온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국에 그러니까 보통 이제 기가팩토리라는 쪽이 들어왔을 때는 좀 거점 지역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두 개가 있죠. 지금 뉴저지 건설 중이니까. 근데 뉴저지까지 했을 때 나오는 이제 어떤 미국의 어떤 물류 쪽도 보게 되면 딱 좋은 지점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베를린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쪽도 딱 유럽으로 나가기 좋고. 근데 한국에 짓는다고 하게 되면 이거 과연 뭐 어디를 노릴까? 한국 시장 아니면 일본 뭐 요 물류를 통해서 보게 되면 그렇게 적합한 장소일까라는 생각은 저는 솔직히 안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윤여민 FP도 그냥 립 서비스 아니냐 이 정도로 생각하시던데. 저희가 머스크 형한테 당한 게 좀 많거든요. 네, 그냥 좀 여러 가지 던졌다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많기 때문에 아직 신뢰도는 솔직히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으로 기대감으로 지금 뭐 움직이는 주식도 단기로만 봐야 된다. 그 관련된 쪽은 그래서 아마 그러다 보니까 종목들 막 움직였다가도 상승폭박 줄이고 하는 현상들이 그렇게 나오지 않나 싶은데 결국에는 그냥 2차 전지 쪽에 그와 관련된 부분들보다 결국에는 다 수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는 원자재 가격들이 오르다 보니까 거기서 반영하는 정도까지 움직였는데 아마 내년은 하반기에 원자재 가격들이 리튬 빼고는 다들 많이 좀 주춤하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쪽 가지고 생각하게 되면 셀 업체들은 오히려 수익성이 좋은데 소재 쪽들은 약간 실적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부분이 내년에는 P라는 부분보다 Q로 이제 계속 그래도 우리 물량 나간다. 장기 공급 계약 들어온 거 있고 또 우리 받은 거 있다. 이런 쪽으로 해서 확대가 되는 게 확인돼야 그때 좀 움직일 것 같은데 그래도
아마 시기적으로는 지금이 제일 약한 때니까 이런 때는 뭐 주가 출렁일 때마다 요만큼씩 모아가지고 괜찮겠다라고 보는 입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오랜만에 이차전지 소재 쪽 반등했습니다. 근데 이게 추세로 계속 연결될지는 아직은 모르겠는데 네. 그래도 테슬라가 뭐 이틀째 좀 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 기반으로는 조금 숨통은 틔워줄 것이다. 라는 쪽에서 종목 쪽에서 상신 EDP는 뭐 삼성 SDI 향이죠.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괜찮아요. 이 정도 실적 동향이고 이 정도의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차전지 쪽에서 생각보다 그렇게 선행 PR 7배 나오네요. 네. 그러면 생각보다 부품 쪽에 담당하는 쪽에서 그렇게 비싸지 않다. 라는 쪽에서 요 정도 조정받고 움직이게 되면은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 수급도 약간 외국인들 좀 집중되고, 네, 그래서 일단 이 자리에서는 전고점 돌파해야 됩니다. 네. 네, 그런 거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DNT 어제 보니까 수주 공시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레이저 노칭 쪽에서 강자인데 299억. 뭐 이제 수주가 이제 조금씩 확인이 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변화는 나오겠죠. 쭉 밀리다가 참 드라마틱한 자리에서 반전 나오네요. 그래 이렇게 지지하고 돌아온다. 이런 거 조금 눈여겨봐야 되겠죠. 근데 좀 주가를 보게 되면 묵직합니다. 그러니까 기대감은 상당히 높아도, 그러니까 수주 확인해야 돼, 뭐 이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거 보게 되면 적어도 2.5점 박스권 안쪽까지는 가지 않을까 안쪽에서 동향들 한번 지켜보고, 여기 또 지지 그냥 훅 하고 이탈하게 되면 안 좋은 신호죠. 그것도 같이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끝. 끝이에요? 두 번째. 네. 엔터주가 어제 진짜 불을 뿜었죠. 네, 엔터주 보고 있다 보니까 와, 이거 이제 좀 눌린 거 있잖아요. 올해 안에 너네 성장주야라고 안 돼라고 했던 것들이 막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별거 다 움직이는데 어제 특이한 게 웹툰주가 왜 이렇게 강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어제 솔직히 저는 그냥 그 카카오 엔터가 이제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을 생각했는데 시장에서는 그건 됐고, 보니까 어제 뭐 카카오로 붙은 거는 또 카카오 빼고 다 움직이더라고요. 장중에 뭐 카카오페이 이런 것도 보니까 장중에 이렇게 쭉 갔다가 결국은 보합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도 보면은 일단 그냥 매매하려고 움직였던 것도 많죠. 근데 그렇죠. 어제 보면은 뭐 DNC 미디어 뭐 이제 이런 종목들 거의 장중에 상한가 갈 듯이 갔다가 또 종가상으로 좀 밀리긴 했는데 결국은 그거죠. 그러니까 네이버도 웹툰을 미국에 가서 뭐 또 상장시킬 계획이 있다라는 부분들이나 카카오 엔터를 그런 사우디아라비아나 싱가포르에서 하게 되면 그래도 지금 강점 있는 게 웹툰 아니겠느냐라는 쪽에서 움직이는데 솔직히 뭐 잘하는 거 맞아요. 그리고 낙폭 큰 것도 맞습니다. 근데 그 이슈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저는 조금 좀 그러긴 했는데 뭐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는 움직였던 게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영상 컨텐츠 웬만한 거 다 움직였고, 또 음원 또 엔터 음원,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뭐 JYP부터 이런 거 다 움직였고 게임주까지 움직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다 강세긴 한데 또 어제 움직였던 배경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중국의 한한령 해제. 그러게 또 그 얘기가 또 같이 또 튀어나와가지고 저는 테슬라 머스크도 그렇지만 중국은 더 신뢰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좀 저도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네. 아니 이거는 중국에서 해줘야 되는 얘기지 우리가 그 드라마 영화 한 편 거기 방송 나왔다고 한한령 해제에 대한 언급을 우리가 이러다 다음번 후속타가 안 나오면 이거 망신인데.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그래서 그 국제 관계 이런 것도 좀 저희 임 대표님처럼 토마스 임님처럼 좀 이렇게 돈독한 신뢰를 좀 보여줄 수 있어야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닌가요? 마무리를 혼자 할게요. 네, 그래서 네. 나 믿지? 뭐 이런 거? 네, 그런 거를 아직 못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한한령 관련된 쪽의 이슈는 제가 보기엔 너무 확대 해석하지 말자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냥 그러니까 이러한 기대로 네. 만약에 상승하고 있는 어떤 주식이나 뭐 이런 네. 것을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이거가 너무 정말 큰 모멘텀으로 생각하면은 좀 곤란해질 수 있다. 네, 그래서 아마 오늘 이쪽은 저는 한번 파시는 게 좋겠다. 장중에 한번 또 아침에 시가가 또 높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때 관련된 종목을 한번 팔았다가 다시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쪽으로 보고 있고요. 하지만 그 중에서 그래도 좀 길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역시나 우리의
네오이즈. 네. 게이 지스타 다녀오신 분들 또 네. 이성웅 이사님도 네오이즈의 줄이 네. 가장 많이 서 있었다고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네. 크래프톤하고. 제 후배도 가서 한 돌다가 2시간 만에 들어가 봤다는데 이 게임을 못 하거든요. 화내고 나왔대요. 왜요? 뭐 이렇게 어려워? 그러니까 이게 조작이 어려워서. 예, 조작도 잘 못하는데 그거 가지고 보통 이게 한쪽이 의수 이런 얘기까지 의수입니다. 의수에서 이걸 또 막 보니까 그래요. 영상에서 이걸 또 이렇게 강화시키고 해서 그걸로 가야 되는데 몬스터가 너무 세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소울라이크 장르거든요. 근데 그거를 모르시는 분들은 아유 뭐 이렇게 어려워 그러는데 약간 좀 게임에 거다. 예, 진심인 분들은 나 여기서 못 끝내. 어디 저 과자 가져와. 콜라 가져와. 그리고 쌓아놓고 이제 거기서 하거든요. 이게 잘 못 끊는 이런 현상들. 그렇죠. 네,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원래 연말 얘기했다가 좀 연기됐거든요. 출시일이. 네. 근데 기대감이 계속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오이즈는 주가 이렇게 좀 또 가상화폐 때문에 출렁인다. 그런 때마다라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오이즈. 네, 네 추격하는 종목은 아니고요. 출렁임이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는 저가 매수. 항상 저가. 예. 그러다 졌다. 네. 예. 그래서 그런 변화들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중에 또 하나 어제 SM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양봉은 양봉입니다. 근데 직전 고점대 앞두고 뭔가 이렇게 좀 확 못 돌리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또 최근에 좀 들어왔거든요. 근데 들어오는 그러면 JYP나 나머지도 다 올라왔죠. 근데 중요한 거는 최근에 약간 올라오기 시작할 때 11월 중반 때부터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집중으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끊이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레벨업 시도를 할 것 같고요. 결국에는 SM 지분을 어떻게 할 거냐, 누가 할 거냐, 지금 이 마당에 누가 살 거냐라고 하게 되면 거의 이제 좁혀지는 게 카카오 엔터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 카카오 엔터가 어떻게 잘 딜해서 가져가게 되면은 이제 카카오 엔터는 이제 왕국을 이루죠. 네, 쭉 나오고 있는 엔터 쪽에 하나의 중요한 음원의 중요한 부분들을 또 이제 자리 잡다 보니까 레벨업 할 수 있는데 그게 혹시나 인수 완료 그러면은 주가의 특성상 셀온입니다. 네, 그런 얘기는 뉴스에 팔아라. 그렇죠. 기대를 하면서 저희가 대응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회가 만약에 드디어 넘어갔다라고 하게 되면 벌써 간다 만다 하던 게 이제 확정되다 보니까 기대감을 확 키우는 것보다 그때는 물량 나올 수 있게 됐으니까. 하긴 보통 M&A 성사되고 나면 쭉 빠지긴 하더라고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라면은 그래도 직전 고점 때 한 8만 원대 그냥 훅 들어오는 모습들 나온다. 그러면 일단은 좀 팔았다가 다시 봐야 되는 것도 아니냐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 또 뭐가 있죠? 네, 어제도 보니까 또 요즘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이거는 요즘 예, 블랙으로 나오네요. 깜짝이야. 네. 에너지에 대한 관심은 상당하죠. 예, 에너지 없으면 아까처럼 블랙으로 바뀝니다. 어두운 세상. 그걸 연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드린 겁니다. 네. 그러시든지. 네. 어제 유가는 급락했고요. 네. 네. 또 천연가스는 폭등했습니다. 시장이 어디를 포인트를 맞출까요? 그렇게 되면은 유가는 그래도 유럽에서 에너지 상한제 캡 씌운다. 그것 때문에 출렁였는데 아마 오페크 입장에서 보게 되면 괘씸할 거예요. 아니 이게 지들이 뭔데 이러면서 그래? 그러면 어디 한번 해보자. 그냥 또 단기적으로 확 줄여. 그러면 또 유가는 또 출렁일 수 있는데 그거보다 어제 또 러시아는 우리 또 흑해 쪽에 우리 가스 공급 안 할 수 있어. 또 협박하니까 또 이렇게 되고 복잡하네요. 근데 결국에는 이런 현상들이 다 남한테 에너지를 의존하다 보니까 나오는 현상들에 대해서 이런 변화가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관련된 이슈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쪽으로 보면서 이런 플랜트 관련주 어제 S&T 에너지가 이제 또 사우디아라비아에 장기 공급했다 이런 쪽에서 또 부각받았는데 에너지 쪽은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강조드리는 피팅 밸브 안 빠지고 계속 올라가려고 시도하고 있고요. 강관 어제 보니까 또 제 최애 세아제강 지주 네. 요새 흐름이 좋은 것 같은데. 좀 쉰다 그러면은 네. 그냥 쉰다 그러면 어김없이 또 이렇게 올라와요. 네. 그러니까 이런 때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박스권 매매 같아요, 그냥. 보게 되면은 박스권이 이렇게 큽니다. 등락이 그냥 쫙쫙쫙쫙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한번 잘 걸리면 수익이 괜찮아요. 네, 근데 약할 때는 꼭 체크해야 될 대표적인 종목인 것 같은데 또 요즘엔 아마 이러고 갔다간 또 물량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럴 때 나올 때 움직이는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거는 강관 플러스 풍력이죠. 네, 이런 거 보시면서 계속 이쪽은 관심 갖자. 근데 진짜 오랜만에 포스코인터가 움직이는데 한때 포스코인터 되게 좋게 보고 또 이만큼 조정 나오니까 또 고민이 많았었는데 이제 다시 무각받기 시작하게 되면 그냥 합병했으면 그에 걸맞게 주가도 가야 되겠죠. 그래서 포스코인터, 뭐 LX인터 어제도 움직였지만 이런 것들 적어도 한 25,000원대 이상으로 가서 흐름들 나오게 되면 아직까지도 여전히 예전에 투자 아이디어는 죽지 않았다라고 보시면서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까 뭐 수급 동향 좀 이야기하셨는데 네. 여기 쓰셨는데 자화전자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자화전자 뭐 증설 이슈로 기대감을 갖는 분들이 참 많은데 네. 그것만큼 주가가 이제 많이 밀렸다가 요즘 좀 오르긴 했는데 네. 이제 또 오른 만큼 또 내려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애플 향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데 그게 이제 LG 이노텍 옆에 공장을 딱 지어놓고 과연 뭐 하겠느냐? 결국은 애플이다라고 하는데 애플 쪽으로 들어갔을 때 나올 수 있는 변화를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매출이 반영되는 시기는 좀 늦을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먼저 기대감 붙었다가 나왔다가 하는 과정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좀 버겁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혹시나 지금 단가가 그렇게 어느 정도 좀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약간 정리했다가 다시 밑에서 보는 단계가 어떨까 생각되고 있고요. 이쪽은 아마 기대는 됩니다. 어차피 LG를 통해 LG 노텍과 함께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은 생각이 드는데 단기적으로는 좀 약간 목에 찰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조금 출렁임 때 사자라는 쪽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착즙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했고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뵐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